행복이라고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거를 종단으로 쭉 보면 사실은 몸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왜 적절한 체중까지 나오잖아요. 비흡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한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판별점은요, 몸 자체가 지금 피부도 너무 푸석푸석하고 이런데도 지금 막 성한데가 별로 없고 지금 몸 자체가 너무 불균형한 상태다. 그러면 지금 마음 자체도 그리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한다면 몸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조차도 마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저는요, 맥주 한잔 하면서 사람들하고 속 깊은 얘기하는 거 저는 매우 중요한 치유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 자체가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범위를 넘어서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먹는 상황. 술 없으면 내가 일상을 좀 버티기가 힘든 상황. 심지어 그 상황만 내가 거의 매몰돼서 내 일상을 지금 뭔가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리추얼과 루틴을 구분해서 쓴 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루틴보다 리추얼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틴은 어쩌면 습관 같은 거고 리추얼은 나를 돕는 하나의 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의식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한 하나의 의뢰 행사를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게 의뢰처럼 하는 것이 매우 좋은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제가 격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리추얼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이제 자기돌봄의 행동 자체나 아내가 생각하는 자기돌봄 행동 자체가 좀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 가서 좀 쉬는 게 되게 자기돌봄인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가는 것이 굉장히 자기돌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돌봄의 행동은 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면 좋냐면 아내 없이 남편 없이 따로따로의 자기돌봄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둘 사이에 지금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 다른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같은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아내와 식습관이 다르다. 아니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자기돌봄일 수 있는데 나하고 아내하고는 식습관이 안 맞는다. 근데 잘 찾아보면 우리가 다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아내는 소고기를 좋아하고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안 맞죠. 근데 둘 다 닭고기는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를 최소한 서로가 합의해서 그걸 함께 경험해 나가는 거. 그것도 자기돌봄에서 하나의 중요한 토대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리추얼에서의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속 깊은 관계를 한다는 얘기는 아내에게 이번에 연봉 많이 받을 것 같아. 나 이번에 성공할 것 같아. 나 대단해질 것 같아.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이게 속 깊은 관계가 아니라 나의 약한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여보, 나 이러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불안했다. 나 이러이런 게 있어서 나 조금 속상한 점이 있었다 라고 조금 나의 약한 점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저는 그런 관계야말로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배우자와의 그런 시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치유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1차 성징을 겪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서 2차 성징으로 넘어갑니다. 2차 성징이 되면서 수염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심리적 독립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공간에서 내가 같이 살아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만나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물어보면 제 공간이에요. 제 공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부모님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청소년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자기도 성인이 되는 전 단계로서 자기의 공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그게 괘씸한 거예요. 마치 배신 같은 거예요. 야, 밥 먹으러 나오라는데도 밥도 안 먹으러 나와요. 어디 여행 가자는데 자기는 싫대요. 배신인 거지 이게.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너 그렇게 할 거면 집에 나가라. 뭐 왜 집에는 왜 있니? 너 그렇게 머리 다 컸으면은 나가서 네 돈 보고 살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엄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심리적인 독립이 필요해요. 내 공간이 생겨야만 당신의 공간을 존중할 수 있고 그것이 같이 교집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기가 사춘기 때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너무 눌러버리면 자기 공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점점 의존적이라든지
억압적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겠죠. 자기 공간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그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따로 있어야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지혜를 같이 우리가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